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좀 길을 터벅터벅 걷다가 문득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예, 근데 아침에는 거의 한 14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한낮에는 이렇게 더워서 여름과 가을 낙엽도 이렇게 좀 길가에 바닥에 깔려 있고 저 바깥에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한 30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명진 스님이란 분이 제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 그거 연습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죠. 예. 뭐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불교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사회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내시던 그런 인상만 있었고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근데 이제 요번에 돌아가시면서 동물 김용옥의 이런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운영했던 그 스님은 사춘기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몇 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 불교에 이제 어린 시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절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알아보려고 예, 간 적도 있고. 근데 저기 동해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낙선사인가, 예, 거기에 가본 적이 있고. 그래서 하룻밤 만에 도망치고 그랬다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불교 관련 그런 강좌를 한 세 강좌 정도, 그러니까 한 9학점, 3학점 해서 9학점 정도를 불교 관련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좀 불교에 관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그런 지식은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명진 스님 방송을 딱 보면서 이분이 그 이제 불교계의 아주 큰 사찰이 이제 해인사죠. 해인사에서 그 선방 선수행을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또 이제 그 성철 스님이랑도 되게 이렇게 좀 인연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선방 수행을 할 때는 하루 16시간까지 선수행을 한 적이 있다고. 예. 하루 16시간 선수행이면은 정말 잠도 한두 시간 자고 뭐 새끼 식사 외에는 오로지 그 선방에 앉아서 그 선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렇게 했는데도 별다른 공부가 안 돼서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불교의 수행 방식이 이제 선수행이 있고 이제 교학이라고 하나요? 교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수행이 상당히 더 교학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것들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선수행에서 좀 굉장한 그런, 거기에서 정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그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이제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선수행에 또 그 아주 그 극단적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로는 이제 그 상철 스님이 계신 거고, 아주 제가 그때 강의 들을 때 이분의 그 성철 스님의 이게 수행 방식이 하도 가혹해갖고, 자기 자신한테도 상당히 가혹한 수행을 했지만은 그 자신을 따르는 그런 승려들에게도 상당히 가혹하게 그렇게 고행을 이렇게 치르게 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그래서 과연 이제 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오로지 그런 이제 뭐 부처가 하나의 그 자기의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고행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렇게 수행을 해서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설파를 한 게 제자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서 경전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 깨닫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신적인 존재를 초월한 뭐 그러한 정지에 이르느냐, 그거는 사실 저마다의 하나의 수행 방식과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상으로 이렇게 그 수행의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 명진 스님도 얘기하지만은 오로지 이제 물론 이제 경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얻는 거지만은 그런 이제 선수행을 통해서는 상당히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마치 뭐 무당이 뭐 신을 받는 것처럼 아주 그런 직관적으로 자기한테 뭔가가 그렇게 강림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그 두드러진 수행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인데, 이제 명진 스님 자신은 깨달음은 꼭 그것에게만 그런 방식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그런 입장, 그런 일화를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게 이렇게 예시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오래된 낡은 목로주점의 하나의 그 노파에게서 들은 그런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 인생에서 자신이 겪은 것을 하나의 그거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에서도 상당히 우리 사람들은 하나의 그런 간접적인 깨달음, 뭐 깨달음은 너무 좀 거창한 말이니까 간접적인 하나의 뭐 통찰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삼국시대나 이럴 때는 이제 불교가 상당히 융성하곤 했을 때는 이런 불교의 이런 수행은 어떻게 보면은 선박에 앉아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참선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생활의 일부를 차지하니까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신라 시대, 뭐 삼국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귀족들의 그래서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 물론 현대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승려로 가는 그런 지망자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현실과 차단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현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방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과 차단됐지만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선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안 먹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예.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수행인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태도로까지 그런 수행을 했던 거죠, 선수행을. 예, 그래서 목숨을 건 깨달음 이런 거를 예,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명상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이제 뭐 간화법이라고 하나요? 뭐 예. 근데 올해는 못하겠더라고요. 올해는 못하겠는데,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독교에서의 기도랑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것도 수행이긴 한데 상당히 좀 다른 방식이긴 하죠. 완전히 자기의 그 내면으로 침잠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하나의, 그것도 이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하나의 훈련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명진 스님 방송을 보면서 든 생각은, 깨달음은 물론 이제 선수행 자체가 상당히 그 전통적이고 그게 예, 전통적인 방식의 아주 집중적인 그런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 깨달음을 얻는 경로들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보다도 하나의 뭐 이런 통찰, 그런 경로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넓은 학교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런 길들이 깔려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